한국교회 총연합이 차기 대표회장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을 선임했습니다. 3040 세대는 과거 교회의 중심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들 세대의 교회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목회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학부모 연합 집회가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선교아카데미가 전주 평화의 전당에서 다중심적 선교와 성경 해석을 주제로 가을 정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서울 옥수중앙교회에서 중서울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제5회 찬양제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차기 대표회장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김 감독회장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제9회 한교총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회장에는 예장 백석총회 김동기 총회장과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홍사진 총회장이 선임됐고 나머지 한 명은 김정석 감독회장이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사무총장과 법인 사무총장 선임 결과는 오는 25일 차기 상임회장단 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시대, 이들을 품기 위한 교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문화법인이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3040 세대 목회의 성공 사례와 실제적인 대안이 공유됐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한때 교회의 중심 세대로 불렸던 3040 세대.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여전히 청년부에 속해 있지만 의지할 만한 목회자의 부재와 줄어드는 청년 사역 속에 점차 교회를 떠나는 주된 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문화법인은 3040 세대 목회에 주목해 세미나를 열고 새로운 사역 방향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계셨는데 청년부 목사님이 바뀌면서 젊은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제가 있기가 조금 그래서 여기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30대, 40대 청년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구나, 교회 안에서. 청년 사역만 11년째인 심성수 목사는 3040 세대를 한국교회가 다음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세대라며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목회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청년은 그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10년을 한 공동체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머무른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대상으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거죠. 해결 방안으로 다양한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전남 순천의 한 교회는 3040 세대만을 위한 비전 목장을 세워 세대 간 위화감을 줄이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존 교구 안에 3040 세대들을 따로 모으는 목장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3040 세대의 대표적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 중심성입니다. 미드리 마을 수양관에 캠핑하우스와 야외 캠핑장을 조성했습니다. 공동 여가 생활의 장을 마련해서 현재는 문화 및 체육활동 등의 15개의 동아리에서 400여 명의 성도들이 거기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3년여 동안 진행된 비전 목장은 새가족 등록자의 절반이 2040 세대고 비전 목장 참여율도 55%로 늘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서울 구산교회는 결혼 여부나 가족 형태에 상관없이 모두를 환영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딩크족, 비혼, 싱글, 그들 모두를 이제 품기로 했습니다. 이 다양한 지체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적 소그룹이 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에 또 움직이는 이 3040 세대의 특성을 잘 살려서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 소소바자회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교회가 3040 세대의 현실을 이해하고 삶의 자리로 다가갈 때 이들을 다시 신앙의 중심으로 이끌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다음 세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자녀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새 시대 믿음의 지도를 완성하라를 주제로
전국 학부모들의 뜨거운 기도가 이어졌는데요.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손길이 가득한 2025 학부모 연합집회 현장. 자녀 세대의 신앙을 위해 학부모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절대 편하지 않고 힘들고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가도록 해야 거기에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해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 5명 중 3명 이상은 돈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성정체성 논쟁 등 가치 충돌이 이어지는 사회 속에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길 기도했습니다. 무너진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달려갈 그러한 순결한 신부의 세대가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2023년 시작해 올해 3회를 맞은 이번 집회는 서울대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을 포함한 전국 학부모 기도회 66곳과 준비학교 293곳이 참여했습니다. 기독 학부모 모임은 학부모와 교사, 학생이 서로 연결되는 삼겹줄 전략을 통해 학교 현장 속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의 학교 안에서 전도 활동도 금지돼 있고 또 이런 우리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잖아요. 학생들이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고 또 교사 신우회가 함께 기도해주고 저희들은 그들을 도와서 학부모의 기도회로서 이 삼겹줄로 탄탄한 기도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한. 집회 이후 학부모들은 학부모 지역별 기도 모임과 SNS 학부모 연합 기도방을 통해 기도문을 나누며 전국적인 기도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의 씨앗이 한국 교육 현장에서 열매 맺는 그날까지 부모 세대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구TV 뉴스 이유진입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국선교아카데미가 전주 평화의 전당에서 다중심적 선교와 성경 해석을 주제로 가을 정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선교와 신학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이 참석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교를 전한 송은선 목사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선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신다며 선교의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선교아카데미 김은수 원장은 목회자들이 학문을 통해 성숙해지고 그 열정이 하나님의 선교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선교아카데미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러한 학문적인 여러 가지 발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설립 20여 년을 맞은 한국선교아카데미는 한국교회 선교 패러다임을 새롭게 조명하며 신학과 선교의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하는 연구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오동남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서울 옥수중앙교회에서 제5회 찬양제가 열렸습니다. 중서울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9개 교회 찬양팀이 참여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습니다. 찬양제는 풍성한 음악성과 깊은 영성으로 채워졌고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화답하며 공연 내내 은혜와 감동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항소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조작된 기소였다며 검사들의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는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했고 이로 인해 국익이 저해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내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증가한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10.15 대책에서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대책 발표 전 20일간 5,170건에서 대책 발표 후 20일간 6,292건으로 22% 증가했습니다. 경찰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당일 전국에 경찰 약 2만 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0일 경찰청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경찰은 수능일 교통관리를 위해 교통경찰 1,475명을 투입하고 출제본부와 채점본부 등에도 9,210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수능 고사장 등을 대상으로 폭발물 협박이 발생할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시장 한파가 계속되면서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가 지난달 0.4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기준으로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의 감소세가 계속돼 업종별 온도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한 2024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 34.4%가 비만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30.8% 늘어난 수준입니다. 남성 비만율은 41.4%로 23%인 여성보다 1.8배 높았고 특히 30대와 40대 남성은 각각 53.1%와 50.3%로 절반 이상이 비만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대형 비대면 교양 과목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한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학교 측은 중간고사를 전면 무효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수업은 교양 과목인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로 총 1,400여 명이 수강하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인데 지난달 비대면 방식으로 치른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시험 시간에 오픈 채팅방에 문제 화면을 공유하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고층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서울시에 발생한 세계유산 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의 역행에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안적인 단견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후티비 뉴스 김태우입니다. 후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부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 전쟁 완화 조치를 본격 시행합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중단합니다. 양국은 초고율 관세 유예를 1년 연장하고 중국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 통제도 내년 11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9일 연방대법원의 관세 적법성 심리를 겨냥해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라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 배당금이 팀 면세, 초과 근무수당 면세 등 세금 감면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와 관련해 무라야마 담화를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정상회담을 통해 만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한 배려를 느꼈다며 양국 관계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로 40일째를 맞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 상원은 이날 내년 1월 30일까지 정부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임시 예산안의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절차 표결을 실시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공화당의 수정안에 찬성으로 돌아서며 사태가 반전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종료에 매우 가까이 다가섰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팀 데이비 사장과 데보라 터너스 보도국장이 현지 시간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왜곡 편집했다는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BBC는 지난해 10월 방영한 다큐멘터리에서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폭동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시간대별로 짜깁기해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편집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퇴 발표 직후 1호 동맹국의 부정직한 인사들이 민주주의에 끔찍한 일을 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난주 태풍 갈매기로 220명 넘게 숨진 필리핀에 현지 시간 9일 또 다른 슈퍼 태풍 풍엉이 상륙해 2명이 사망하고 약 12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중심 최대 풍속 시속 185km에 달하는 이번 태풍은 최근 몇 년간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수도 마닐라 인근 공항이 폐쇄됐고 지난 8일부터 약 4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우회 운항했으며 태풍은 13일 대만 서부 해안에 접근할 전망입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맑고 일교차 큰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1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15도, 부산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구티비 뉴스는 단일 기도회 생중계 기간 동안 시청자분들이 예배 끝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뉴스 시간을 기존 오후 9시 40분에서 오후 10시로 변경했습니다. 기도회에서 은혜 받으시고 한국 기독교와 우리 사회의 가장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곧바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강미숙, 고정희, 공지원 외 많은 성도님들께서 구티비 방송선교 후원과 선교사 쉼터 마련을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